클린스만의 재앙이 손흥민 우승 망쳤다. 역대급 대참사. 한국 아시안컵 탈락. 87위 요르단에게 패배하며 탈락하는 한국, 대한민국 vs 요르단. 글로벌, 디애슬레틱은 7일, 한국 시간, 위르겐 클린스만의 한국은 대표팀의 스타 선수에만 의지해서 축구를 하면서 일관된 전술이 모습이었다. 라면서 이로 인해서 피파 랭킹에서 한참 아래인 요르단 상대로 패했다. 고 보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0-2로 패하며 탈락했다. 이로써 클린스만호는 결승 문턱에서 좌절하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좌절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부임부터 목표는 아시아 정상이라고 공언했으나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최악의 졸전이었다. 아무리 김민재가 빠졌다지만 한국 수비는 오합지졸이었다. 특히 황당한 실수로 위기를 자초했다. 결국 한국은 후반 8분 박용우의 패스 실수로 야잔 알라이마트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11분 급하게 박용우를 조규성과 교체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한국은 오히려 후반 21분 무사 알타마리에게 추가골까지 얻어맞으며 와르르 무너졌다. 이번에도 실책이 문제였다. 이강인이 지나치게 긴 드리블 이후 황인범에게 공을 넘긴 상황. 황인범이 무리한 백패스를 시도한 것이 잘리면서 추가골로 이어졌다. 이 두 실점 장면을 제외하고도 한국은 수없이 무너질 뻔했다. 그나마 순간순간마다 나온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대패도 가능했던 경기였다. 공격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튼, 이강인을 앞세운 초호화 공격진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경기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 대표팀이 21세기 들어서 펼친 최악의 경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월드컵도 아닌 아시안컵에서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전통의 강호 상대보다 요르단 상대로 더 고전하고 심하게 무너졌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고르고 스타의 네임밸류만 따지면 단연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너먼트에서 펼쳐진 경기 중 최악의 경기력으로 탈락한 팀이 됐다. 선수 개개인의 실책을 거론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감독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다. 실제로 클린스만호는 이번 아시안컵 내내 극적인 승부를 펼쳤으나 매번 빌드업이나 중원 조직력, 2선과 3선의 간격 등에서 문제를 노출했다. 디애슬레틱은 한국의 아시안컵에 대해 스타 선수들의 재능에만 의존하면서 구체적인 전술이 없었다. 대회 내내 이런 모습으로 요르단 상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패배였다. 라면서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의 스리톱으로 요르단 상대로 제대로 된 공격을 못했다. 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전반전에 15번이 터치에 그쳤다. 이는 경기장 내에서 최저 수치였다. 한국이 중원에서 패배하면서 손흥민에게 공이 제대로 가지 않았다. 라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에게 해줘를 바라는 듯한 구식 전술을 구사했다. 고 혹평했다. 이어 아시안컵 우승을 앞두고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경기를 펼친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다른 대표팀 감독들과 달리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한국은 아마 다음 아시안컵서 우승을 노릴 것이다. 하지만 그 팀에 클린스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아시안컵, 클린스만이 실감나게 한 감독의 중요성. 황금세대보다 중요한 황금 감독.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가 나쁘면 음식은 맛이 없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에 위치한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0-2로 패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은 좌절됐다.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 대한민국. 대회 전까진 우승 이 디폴트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선수들의 구성이 엄청났기 때문.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 등은 빅리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선수들이었고 이외에도 이재성, 황인범, 오형규, 홍현석, 조규성, 정우영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줄을 이뤘다. 국내에선 이들을 황금세대라고 칭했다. 하지만 대회에 돌입하자 기대보다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별리그 1차전 때부터 불안함이 노출됐기 때문.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 경기는 3에서 1로 이겼지만 통쾌한 승리는 아니었다. 수비에선 실수가 잦았고 공격은 어딘가 답답했다. 이는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부터 증폭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두 줄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상대의 빠른 역습을 막지 못했다. 후반 추가 시간 터진 황인범의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뻔했다. 말레이시아전에선 암울함 그 자체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두세 수 정도 차이가 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경기는 팽팽했다. 전술적인 부분에선 오히려 말레이시아가 앞섰다. 선수들의 투지도 말레이시아 쪽에서 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와 3에서 3으로 비기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1강 3약이라는 평가를 받은 2조에서 2위. 이미 자존심을 구긴 대한민국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토너먼트에 진입한 이상 선수들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무색체 그 자체였다.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 좋게 보자면 유연하고 실험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확고한 전술 없이 이것저것 써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요리사가 망한 음식을 살려내기 위해 갖은 조미료를 넣는 모습과 흡사했다. 토너먼트에서 대한민국은 드라마를 써내려갔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연속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전 혹은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따냈다. 극적인 승리였던 만큼 더욱 짜릿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여기서 전술적인 성과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손흥민이 잘했기에, 황희찬이 잘했기에, 조현우가 잘 막아냈기에 얻어낸 승리였다. 결국 요르단전에서 한계를 느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전력 분석을 마친 요르단은 조별리그 때보다 더욱 효과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었다. 알타마리의 드리블이 매섭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 나이마트가 어느 자세에서든 적극적인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저 그의 슈팅을 지켜보기만 했다. 결국 이번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별다른 방안 없이 선수들의 기량에만 의존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전술 없이 움직인다면 전혀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황금세대보다 황금감독이 중요하다는 것.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실감나게 했다. 3. 노쇼 오른쪽 화살표 들끓는 비난. 메시. 직접 입 열었다. 불운한 부상 때문에 못 뛰어. 나도 아쉽다. 노쇼 논란 리오넬 메시. 37. 마이애미. 가 해명했다. 홍콩 매체 딤섬 데일리는 6일 이하 한국 시간 메시가 기자회견서 홍콩 친선 경기 결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홍콩과 경기 당일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불운한 부상 때문이었다 라고 전했다. 메시의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4일 홍콩 스타디움에서 홍콩 올스타를 상대로 4에서 1승리를 거뒀다. 당초 이 경기에 메시가 출전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그는 뛰지 않았다. 메시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홍콩 팬들은 크게 분노했다. 또 다른 홍콩 매체 야후 홍콩은 경기 직후 현장에 가득 찬 팬들은 매우 실망했고 경기가 끝날 때쯤 야유를 터뜨렸다. 이들은 환불을 외쳤으며 세기의 사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라고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메시 입간판은 분노한 팬들에 의해 머리가 잘렸다. 팬들의 분노가 상당하단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후 홍콩에 따르면 헤라르도 마르티노 마이애미 감독은 메시에게 근육염증이 있으며 곧 시즌에 돌입하기에 경기를 뛸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일찍 알리지 않았냐? 는 질문엔 그는 경기 전날 오후가 돼서야
결장,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시 결장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홍콩 정부는 이번 경기에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것과 구단의 조치에 대해 정부와 모든 축구 팬들은 극도로 실망했다. 주최자는 모든 팬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메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이 경기는 지난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1시간 만에 3만 8천 명 이상의 팬들이 티켓을 구매했다. 대부분이 메시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노쇼로 팬심은 분노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결국 메시가 입장을 냈다. 딤섬 데일리에 따르면 메시는 홍콩과 경기 당일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불운한 일이었다. 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른 첫 경기서 내전근의 불편함을 느꼈고 이후 벤치로 향했다. 두 번째 경기에선 내전근 과부하로 인한 염증이 생겼다는 MRI 검사 결과가 있었다. 감각이나 느낌을 테스트했을 땐 부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홍콩과 경기에 출전하려 했다. 홍콩에서 공개 훈련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에 나도 뛰고 싶었다. 그러나 근육에 불편함이 느껴져 그만둬야 했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메시는 축구에선 언제 부상으로 이탈할지 모른다. 난 늘 경기에 나서고 싶다. 특히 홍콩과 경기에선 우리를 보고자 하는 팬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뛰고 싶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선 뛸 수 없었다. 너무 아쉽다. 언젠가 다시 홍콩에서 경기하게 된다면 출전하고 싶다. 라고 미안함을 전했다.